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바다 위로 길게 늘어지는 그때 전라 좌수영의 마당 한복판에 평강과 온달이 마주섰어. 주변 병사들은 흥미롭다는 듯이 그리고 약간의 조롱기 섞인 미소로 그 둘을 둘러싸고 있었지. 이순신은 가만히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어.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깊었으며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둘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있었지. 평강은 잠시 온달과 눈을 마주쳤어.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호흡과 마음을 읽을 수 있었지. 천천히 검을 뽑아든 순간 두 사람의 몸에 잠들어 앤토니성 무인기와 무인의 본능이 살아났어. 처음엔 장난처럼 가볍게 움직였지만 순간적으로 탄광의 검이 날카롭게 온달의 목을 향해 파고들었어. 온달은 미소 지으며 검을 들어 막았고 동시에 빠른 동작으로 반격했지. 짧고 날카로운 검격이 고중에서 수없이 부딪히며 불꽃을 일으켰어. 두 사람의 발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려했고 그들의 움직임은 점점 더 빠르고 강렬해졌어. 평강의 푸른 머리는 마치 푸른 불꽃처럼 흩날렸고 온달의 붉은 머리는 피처럼 붉은 석양빛 아래 강렬한 잔영을 남기며 흔들렸지. 병사들의 표정이 달라졌어. 더 이상 그 누구도 웃지 않았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이 압도적인 비물을 지켜보고 있었지. 오직 이순신만이 여전히 침착한 얼굴로 미동도 하지 않고 두 사람을 응시했어. 마지막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검을 땅에 꽂았어. 평강과 온달의 호흡이 거칠게 흐트러졌고 전투의 여운은 여전히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 침묵이 잠시 흐른 뒤 이순신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입을 열었어. 너희들은 진짜 무인이로구나. 이렇게 화려한 검수를 본 것은 처음이로다. 평강은 땀에 젖은 얼굴로 환하게 웃었어. 어때 장군? 여자가 전투에 못 낀다고 했던 말 아직 유효해? 이순신은 껄껄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지. 아니다. 내 크게 잘못 보았다. 평강 장군, 온달 장군. 내가 너희들을 얻었으니 외놈들에게 더는 질 것 같지 않구나. 함께하자. 평강은 당당히 고개를 들어 이순신의 눈을 응시했어. 좋았어. 그 대신 외놈들을 확실히 털어버리고 부산 내 돈 찾아야 돼. 알았지? 이순신은 어이없다는 듯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지만 두 사람의 실력만큼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 이제 평강과 온달의 인생은 다시 한번 전장 한복판으로 뛰어들게 된 거야. 평강은 묘하게 이순신이 마음에 들었어. 뭐랄까, 차분한 얼굴 뒤에 숨겨진 잔잔한 바다 밑에서 소리 없이 소용돌이치는 광기가 느껴졌거든. 평소에는 무뚝뚝하면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슬쩍슬쩍 챙겨주는 그 츤데레 같은 행동도 좋았어. 평강에게는 아빠라고 부를 사람이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이순신이 그런 역할처럼 느껴졌지. 전투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바다 위는 전운과 초조함으로 뒤덮였어. 거대한 전함 위로 붉게 물든 해가 무겁게 내려앉고 바닷바람이 날카롭게 얼굴을 핥혔지. 평강과 온달은 이순신 옆에서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었어. 정확히 말하자면 이순실 직접 또라이 1, 2 라고 별명을 붙이며 우리를 곁에 둔 거야.
뭐 우린 사실 육지 전투는 해봤지만 해전은 처음이라 딱히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으니까. 또라이 원투 정신 바짝 차려라. 바다에 떨어지면 물고기 밥 되는 거다. 이순신이 투덜대듯 장난스레 말할 때마다 평강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장군님, 놀리지 마세요. 저희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온달은 곁에서 이런 평강을 보면 놀라웠어. 평소에 도도함과 불화 같은 성질을 내려놓고 이렇게까지 온순하게 명령을 따르는 건 처음 본 거였지. 이순신은 가끔 평강과 온달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에는 분명히 뭔가 깊고 따스한 정이 배어 있었어. 어느 순간 이순신이 말없이 평강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물었어. 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다들 도망가기 바쁜데 전투까지 자원하고 죽고 싶어? 평강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일부러 퉁명스럽게 받아쳤어.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열심히 하는 것도 죄가 돼요? 내 말은 왜 굳이 목숨 걸고 싸우냐는 거다. 이순신의 눈빛이 진지해졌어. 그 깊은 눈동자에 비친 평강은 잠시 머뭇거리다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개인적인 감정 같은 거 없어요? 무슨 말이야? 평강은 이순신의 깊은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숨겨온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어. 영감님, 제가 이래봬도 구구려 공주 출신이거든요. 온달이 이 녀석은 족보도 없지만 저는 좀 달라요. 호방하게 대륙을 누비던 제가 왜 놈들한테 터녀서야 되겠어요? 당연히 놈들 모가지리 쳐야지요. 옆에서 듣고 있던 장수 하나가 입을 벌리며 깜짝 놀랐어. 평강이 태연하게 이순신을 영감이라고 부른 것 때문이었어. 이놈! 미쳤느냐? 감히 영감이라니! 순간 긴장감이 흘렀지만 이순신은 오히려 호탕하게 웃었어. 그의 웃음소리가 전함 위에 울려 퍼졌어. 됐다. 돌아. 귀엽지 않더냐? 평강은 그 말을 듣자 얼굴이 붉어지며 슬쩍 고개를 돌렸어. 그녀의 파란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부끄러움을 감추려는 듯 얼굴에 스쳤어. 온달은 그런 평강을 보며 작게 킥킥거렸고 바다는 어느새 전쟁의 긴장감 속에서도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지. 해가 완전히 떨어지고 달이 차오를 때 바다는 검고 차갑게 흔들리기 시작했어. 전투의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리듯 멀리서 희미한 북소리가 들려왔어. 평강은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긴장감과 설렘을 숨기며 칼집에 손을 올렸어. 그녀의 눈빛은 이제 장난기가 아닌 진정한 전사의 눈빛으로 빛나고 있었지. 진 날짜가 잡혔어. 바닷바람은 차갑게 불었고 거친 파도는 전투를 예감한 듯 갈수록 더 높게 일었어. 이순신은 조용히 서서 먼 바다를 바라보다 굳은 얼굴로 조정의 출정 장계를 써내려갔지.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한자 한자의 글씨는 날카롭고 강렬했어. 마치 그 글자들이 모두의 마음을 꿰뚫기라도 할 듯.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오늘날 적의 세력이 이토록 우리를 업신여기게 된 까닭은 해전으로서 막아내지 못하고 적이 마음대로 상륙하도록 한 것에 있습니다. 경상지방의 연해안 고을에는 성밖에 깊은 도랑과 높다란 성이 많지만 성을 지키던 겁쟁이 군졸들이 소음만 듣고는 벌벌 떨며 모두 달아날 생각만 품었기 때문에 적들이 포위하면 이내 함락되어 온전한 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부산 및 동네 연해안에 여러 장수만 하더라도 배들을 잘 정비하여 바다에 진을 치고 엄습할 위세를 보이고 정세를 보아가면서 전선을 알맞게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여 적이 육지로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했더라면
나라를 욕되게 한 재앙이 반드시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이 이 정도까지 되니 분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이순신은 글을 쓰고 나서도 오랫동안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 그 뒤에서 장계를 몰래 들여다보던 평강은 크게 감탄하며 목소리를 높였어. 와, 영감 완전 명문이네. 이게 맞다니까. 전쟁은 보급이거든. 외놈들이 여기까지 기어 올라온 건 바다를 그냥 내줬기 때문이야. 처음부터 바다를 봉쇄하고 보급부터 싹둑 잘라먹었어야지. 역시 우리 영감 뭔가 달라. 내가 봤다니까. 영감은 진짜 다르다 싶었어. 평강의 말에 주위에 있던 장수들이 흠칫 놀라며 소리를 질렀어. 이런 미친, 누가 전현 주둥아를 당장 찢어버려라. 그러나 그 순간 이순신이 천천히 돌아서며 장수들을 향해 손을 가볍게 들어 제지했어. 그리고는 무심한 듯, 마치 자신의 딸이라도 되는 듯 평강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지. 둬라, 둬. 미친년이라 생각해. 평강은 살짝 얼굴을 찡그리며 이순신을 바라봤지만 이순신의 손길은 따뜻했어. 그의 거친 손에서 묘한 위로가 전해졌거든. 이순신은 다시 얼굴을 굳히며 저남 위로 올라섰어. 추정이 코앞이었으니까. 바람이 다시 거세게 불며 모디의 얼굴을 스쳤어. 그 순간 평강은 이순신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어. 이 남자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누구보다 차분하고 침착하지만 그 내면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뜨거운 분노와 광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어. 그리고 자신도 알 수 없는 힐에 이끌려 평강은 그 광기에 동조하고 있었어. 바람이 불어오는 바다 위에 서 있는 평강은 주먹을 꽉 쥐었어.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살아남아서 저 바다 너머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조용히 다짐했어. 바다는 아침부터 미묘하게 출렁였어. 차가운 물결이 겹겹이 밀려와 선체를 두드렸고 공기 중에는 짙은 화약 냄새가 서서히 퍼지고 있었지. 이순신의 눈빛은 매섭게 변했어. 차분하고 온화했던 그 얼굴엔 전투를 앞둔 광기가 번득이고 있었어. 온몸이 긴장으로 팽팽하게 굳어진 평강은 이순신의 뒤를 따르며 전장을 바라봤어. 멀리서 외놈들의 배가 오포만의 잔잔한 수면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 약 50척이나 되는 외적 함선이 검은 그림자처럼 흔들리고 있었지. 놈들은 처음 보는 우리의 진영에 겁을 먹었는지 바다 한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고 해안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어. 불안해하는 모습이 멀리서도 느껴졌지. 겁먹었네 쟤네들. 바다 무서워서 벽에 붙어서 다니는 거야? 평강이 툭 내뱉자 옆에 있던 온달은 긴장 속에서도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띄었어. 빨간 머리칼이 바람에 마구 흩날렸지. 평강, 너무 신났는데? 전쟁이 장난이야? 졸게 빨강아, 집중 좀 해라. 이순신의 낮은 목소리가 울렸어. 곧이어 그의 명령에 따라 거북선을 선두로 한 우리 전선들이 질서정연하게 적진을 향해 돌진했어. 묵직한 북소리가 점점 빨라지며 병사들의 숨소리와 심장 뛰는 소리가 하나가 되어 바다를 가득 채웠어. 적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일본군은 배에 한 포를 장착하지 않은 채 오직 조총과 칼을 든 수병들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 대선에는 수백 명씩, 중선에도 100여 명, 소선에도 수십 명이 빽빽하게 타 있었지. 그러나 놈들의 배는
우리와 비교하면 작은 나룻배 수준이었고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 같았어. 포격 준비! 이순신의 명령에 병사들이 움직였어. 포부가 첨청이 적선을 조준했고 평강의 심장은 마구 뛰었지. 이윽고 삼봉선 6척이 우리의 포격권 안으로 들어왔어. 발사! 순간 천둥 같은 굉음이 옥포만을 뒤흔들었어. 강렬한 포영과 불꽃이 하늘을 찔렀고 바다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 외놈들의 삼봉선은 비명을 지르듯 목재가 쪼개지며 파편을 사방으로 뿌렸어. 대위에서 왜군들이 다급히 바다로 뛰어들었고 조총 소리와 비명이 뒤섞였어. 그 참상을 보며 탄광의 몸이 굳었어. 이런 잔혹한 광경을 처음 본 그녀는 순간 숨을 멈췄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상한 전율과 쾌감이 동시에 피어올랐지. 전투의 광기가 그녀를 잠식하고 있었어. 그때 이순신의 냉정한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 멈추지 마라. 다음 놈들 배를 노려라. 놈들을 모두 바다에 쳐넣어라. 우리의 포격은 멈추지 않았고 적선들이 하나둘 불타올랐어. 짙은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며 검은 구름을 만들었지. 평강은 칼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고구려 공주의 자존심을 걸고 이 전투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겠다고 생각했어. 아직 전투는 끝나지 않았고 진짜 광기는 이제 막 시작들을 하고 있었으니까.